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래상생협동조합 이사장 김민규입니다. 네, 기분 좋고 활기찬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고 좋네요. 그죠? 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맛있는 건 좀 많이 드셨어요? 네. 제 얼굴을 보니까 때깔들은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간만에 마음껏 뭐 잠도 좀 자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좀 편하게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충전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휴식이 모든 일에는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잠깐의 휴식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고, 요즘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말들이 많잖아요. 개인 위생들 굉장히 좀 스스로가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개인 위생 챙기는 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뭐 기침을 한다거나 좀 몸이 안 좋으면 마스크 이렇게 좀 착용해 주시고, 또 개인 위생 좀 잘 해주시고, 또 좀 상대방 배려 차원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뭐 위화감 있게 막 자기가 막 자기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그 마음가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개개인의 성향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런 신종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런 국가적인 재난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벌써 이제 그 확진 판정자들이 막 나오고, 또 실제로 그 질병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뭐 개인적인 막 정쟁에 이용하는 뭐 정치인들, 또 막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씁쓸해요. 그리고 그 일각에서는 지금 우한에 있는 우리 자국민들을 이렇게 우리 국내로 좀 데려오기 위해서 국가에서 우리 전세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세기를 실제로 우한에 보내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올 때 누가 가냐? 또 이런 부분에서 대한항공에서 베테랑 승무원들이 자진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초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런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뭐 나하고 관계가 뭐 직접적으로 없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국민으로서, 또 한 민족이라는 것들로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거기에 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참 이렇게 희생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한 폐렴이라고 딱 지명해서 해야 된다. 아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야 된다. 이 명칭 갖고도 이 정쟁하는 정치인들 보면 너무 한심하고 사실은 좀 씁쓸해요. 우리 사실 조합도 최근에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어떤 자는 실제로 마스크 판매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이걸 사재기해가지고 거기서 중간에 이익을 챙기려는 아주 나쁜 유통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내가 이것들을 확보해서 중국 쪽에다가 그냥 무상으로 또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나중에는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진실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지금 여기에는 미래상생협동조합이나 우리 미래 파트너스나 이런 단체들은요, 기본적인 정서가 어떤 재난적인 상황에서 뭐 이런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철저하게 예방해서 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빨리
뭔가 우리가 그런 것들 극복할 수 있게끔 마음과 모든 것들이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누가 잘못했고 막 어떤 중국 사람들을 뭐 빨리 내보내야 되고 뭐 이게 아니라 누구든 그런 것들이 확진이 되면 빨리 치료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낫게 하는 것에 최대한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을 투여를 하고, 누구든 생명은 귀중하잖아요. 뭐 어느 국적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원치 않게 전염병에 걸렸으면 그게 빨리 낫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것들이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여 이제 막 그런 부분들을 막 이렇게 혐오 발언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누군가 개인이 굉장히 막 좀 이런 재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이용해서 막 불안을 조성하고 이러는 것들은 혹여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말 듣지도 마시고, 여러분들은 진짜 초긍정으로 그런 것들을 빨리 좀 극복되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좀 이제 좀 화제를 좀 전환해서, 지난 우리 명절 되기 전에 정혁 기자님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갔잖아요. 네. 그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내용이 이제 브리핑이 딱 끝나고 오늘 이제 처음 브리핑이에요. 사실 여기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은 저거 뭐 굉장히 뭐가 나왔는데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한테 뭐가 좋은 거야? 우리 뭐 다 뭐 끝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기업과 티켓소켓 관련돼 있는 합자법인이 어떤 계약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오늘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에 관련된 언론 기사로 중국의 시노팩이라는 그룹과 월드 리소스라는 회사가 계약한 계약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를 할 겁니다. 티켓소켓의 합자법인이 월드 리소스라는 회사, 그리고 시노팩이라는 회사가 이런 납품 계약을, 공급 계약이죠.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지명원으로 딱 공개를 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파트너사들,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이나 미빌 파트너스가 있는데, 기존에 그 회사 티켓소켓하고 관련되어 있는 많은 유통사들이 자기도 관계되어 있다, 자기도 관계되어 있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정리는 언론 발표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 원청 회사들끼리 서로 계약한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발표가 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기사를 기반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파트너사들, 그리고 거기에 납품이 확정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언론에다가 또 내보내게 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회사 중에 하나가 지금 긴밀하게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리본셀이에요, 리본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컨셉부터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중국에 딱 납품이 되는 순간 리본셀도 그냥 엄청 팍 뜨겠죠. 그래서 아주 회사가 크게 성장하는 아마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리본셀 입장에서도. 왜냐면 이 시노팩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회사 중에서는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예요. 연 매출이 뭐 몇백조 단위니까 굉장히 큰 회사고, 또 유통에 대한 부분들도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이 3만여 개가 넘고, 그 다음에 면세점 한 2,000개의 면세점이 있고, 거기에 1억 5천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냥 한 매장에다가 내가 조금씩만 집어넣어도 최소 50만에서 100만 개는 나가야 그냥 좀 물건이 조금 이렇게 보인다 정도지. 예. 우리나라에서 100만 개 나가려고 그러면 진짜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하나씩 발표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정혜인 의장이 여기 와서 이거 계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막 했어. 근데 막 기분은 좋은데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기분만 좋아. 그냥 괜히.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무슨 신호팩에다가 우리가 납품 계약을 해주는 것에서 우리가 피를 받고 뭘 납품을 해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역할은 월드 리소스라는 회사가 진행을 하는 거고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이나 위빌 파트너스는 뭐가 강점이죠?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고 사용자들이에요. 사용자. 소비자잖아요. 모든 제품들은 검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검증을 하냐면 사용자 경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플랫폼을 사용자 경험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신호팩에다가 어떤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가 있다면 아주 중요한 허들을 하나 넘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과 위빌 파트너스에서 진행하는 사용자 경험에 대한 허들을 넘어야 돼요. 내가 제품을 중국에다가 막 대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네, 일정 수준의 우리 소비자들이 이 제품 좋아 라고 해서 긍정평가를 어느 정도의 점수를 넘어간 사용자 경험을 획득한 회사가 이제 그쪽에다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파워 인플루언서들이 실제로 제품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그것을 수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기존에는 우리가 SRC라는 플랫폼이 있잖아요. 이 SRC 플랫폼이 실제로 사용자 경험 플랫폼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누가 구매하고 얼만큼 구매했는지에 대한 거는 데이터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무슨 중요한 데이터예요? 사용자 경험에 대한 후기는 SRC에 빠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서 좋아서 공유를 해서 사람들한테 판매가 돼서 매출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가 나오지만 그 제품을 썼을 때 좋다 나쁘다 이런 거에 대한 사용자 경험에 대한 후기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용자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자 경험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데이터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후기를 꼭 올려야만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절대로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네이버나 이런 거에 후기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대부분 마케팅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좋게 나와 있는 후기가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 내가 뭐 생기지 않는 짓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초반에는 어디에 내가 음식점에 가서 뭐 먹고 너무 좋은데 그걸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막 올렸는데 거기에 막 댓글 달리고 좋아서 사람들이 후기가 괜찮네. 여기 맛있겠다라고 해서 막 갔었어. 이게 조금 지나니까 막 변질이 되고 파워블로거가 어디 가서 내가 뭘 먹고 나면 내가 여기 좋은 후기 하나 해줄 테니까 뭐 좀 얼마 주세요. 그리고 저 무슨 파워블로거인데 음식값은 안 받으실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음식점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사용자 경험에 대한 후기가 그 음식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게 진실이든 가짜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거기에 무슨 댓글을 막 달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음식점이 확 뜨기도 하고 폭삭 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객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실제로 어떤 평가단들이 구성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어찌 보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 처음 시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초창기에 잘 진행을 해주시면 세상에 없는 플랫폼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평가는 대한민국의 1차 생산자가 자기가 해외에 정해져 있는 많은 유통망에 내가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처절할 정도로 가혹할 정도로 굉장히 큰 권한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진행하는 플랫폼 안에서는 수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신호팩에다가 납품하는 어떤 회사가 갖게 되면 이 회사가 나쁜 마음을 품으면요, 중간에 뒷돈을 많이 챙겨주는 회사만 아마 신호팩하고 계약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일정의 사용자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제품을 납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대한민국의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그냥 대기업에다가 헐값에 그냥 넘기던 그런 제품들이 여러분들한테 다시 재평가받고 스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그냥 내가 원재료만 받고 납품했던 회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아주 정확하고 냉철한 그리고 솔직한 후기가 그 회사를 살릴 수가 있고 좋은 제품이 중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유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제품이 굉장히 품질도 좋고 또 가격 대비 어떤 생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은 사용자 경험에서 인정받은 제품들을 납품한다는 거에 아마 신호팩에 대한 유통사들이 굉장히 또 각광을 받겠죠. 왜? 신호팩에 깔려있는 제품들 보니까 하나하나 나쁜 제품이 없어. 왜? 소비자들한테 좋아요 받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 플랫폼에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 권한은 여기로 제품이 들어올 때 그 어떤 커미션도 회사에서 받지 않습니다. 미래상생협동조합에 내가 제품을 한번 검증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해서 들어올 때 우리 회사의 임원이든 누구든 그 어떤 사람한테 단 1원이라도 뒷돈을 매기는 회사는 그냥 아웃시킬 겁니다. 왜? 정정당당하게 사용자 경험을 받으면 될 것을 뒤에다가 커미션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리니까 주는 거지 자기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제품 자신의 뭐하러 그걸 뒷돈 주면서 해요. 뒷돈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사용자들한테 그것이 그 경험에 대한 후기를 작성한 것에 대한 대가로 드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RC가 그동안에는 제가 SRC를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 중에 최저가를 구해야 되고 거기에 또 그것을 퍼나르는 사람들에 대한 리워드나 이런 것들이 마케팅 비용에 설정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 마진율이 사실은 온라인에서는 그게 크지가 않아요. 유통사들도 먹고 굉장히 많이 저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1차 생산자에서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가는
그 허들에서 원가로 제품을 공급받고 내용들을 유통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후기나 평가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면 그 평가나 대가는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로 남게 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순환해서 잘 하려고 하면 이 안에 여러분들이 SRC 특공대로 들어와서 파워 인플루언서로 인증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이제 제품이 검증받기 위해서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사람들한테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잖아요. 내가 사용해봤던 제품에 대한 후기만 작성하면 그것의 대가를 다 드려. 개인적으로.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일만 잘하면 돼. 어떤 일? 이 제품이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 좋다면 뭐가 좋은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하면 됩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내가 실제로 그런 영향력을 끼쳤을 때 그 영향력에 대한 대가만 받으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모든 것들을 실제로 단체가 진행하는 것들을 진행할 거예요.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행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최초로 진행하는 딜리버리를 그냥 맞춰주는 것 뿐이에요. 제가 오늘 유튜브로 말씀드리지만 미래상생협동조합과 위빌 파트너스에 어떤 제품을 소싱해서 그쪽에서 사용자 경험을 하는데 그걸 누가 한다더라 그러면 누구한테 빨리 얘기해야 잘 되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뭐 하니까 그 사람한테 뭐 좀 줘 이런 거 없습니다. 김민규 이사 같은 때한테 잘 보일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저는 사용자 경험에 대한 발언권이 없어요. 저를 찾아올 필요도 없고 정혜길 의장을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좋은 제품 소비자들한테 사용자 경험에 대한 것들을 맡기시고 거기에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은 제품은 소비자들이 알아봐 줄 거고요. 그 제품은 글로벌로 진출을 하게 되는 절대점의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그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진행하는 이번에 이 사용자 경험의 플랫폼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연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 그룹별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0시, 2시 막 사업교육 받는 것들 그런 것에서 다양하게 알게 될 겁니다. 도대체 우리 지금 그동안에 많이 준비했던 이 플랫폼들은 어떤 식으로 가동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뭘 얻는 거야?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선순환? 이 플랫폼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플랫폼에 제공하고자 하는 업체가 많아져야 되고 그것을 실제로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어야 되고 그 소비자들이 다시 여기에서 재소비를 할 수 있는 선순환이 되는 프로세스로 플랫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유통은 정확한 프로세스와 그런 그 프로세스를 지킬 수 있는 많은 유저와 회원들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세력이 되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사용자 경험에 대한 플랫폼은 대한민국의 1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던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알아보지 못했던 상품들 중에 진짜 보석 같은 제품들이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사용자의 경험으로 인해서 중국의 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걸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배심원과 같은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될 겁니다. 그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선하게 사용했으면 좋겠고 좀 더 바르고 정직하고 그리고 크게 성장하는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